이찬원이 럭셔리 제트 직원에게 모욕을 당하지만 그가 정체를 밝히자 직원은 얼어붙는다. 이찬원은 회색 후디와 어두운 색 청바지,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히드로 공항 로비를 조용히 걸었다.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군중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떠들썩한 관심을 즐기지 않았다. 그는 영국에서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을 조용히 즐기고 싶을 뿐이었다. 공항은 북적이고 있었다. 바쁜 사업가들은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다녔고 가족들은 다가오는 여행에 들뜬 대화를 나누며 활기가 넘쳤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항공사 직원들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분주히 움직였다. 이찬원은 자신에게 쏠리는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평범한 차림새 덕분에 누구도 그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 럭셔리한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더욱 상상하지 못할 터였다.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한 이찬원은 여권과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직원에게 건넸다. 젊은 여성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고객님,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의문이 서려 있었다. 이찬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반응했다. 그는 경호원이나 매니저 없이 혼자 이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에 이미 익숙했다. 체크인을 마친 그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을 위한 전용 라운지로 향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에는 푹신한 소파, 세련된 바, 그리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하지만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몇몇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한쪽 구석에서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와인을 헐짝이고 있었다. 그는 런던 금융계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조나단 피어스였다. 그의 옆에는 석유재벌의 부인이자 상류층 여성인 사라 켄싱턴이 앉아 있었다. 조나단은 이찬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다. 요즘 퍼스트 클래스도 배낭여행하는 젊은이들에게 개방됐나 보군. 그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사라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이었다. 사라는 작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아마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은 게 아닐까요? 가끔 항공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더군요. 이찬원은 두 사람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지만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라운지 한쪽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앉아 탑승 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의 우선 탑승 시간이 되자 이찬원도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고객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맞으십니까? 이찬원은 돌아서서 질문을 던진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탑승할 항공편의 수석 승무원 제임스 카터였다. 금발을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그는 의심 어린 눈초리로 이찬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찬원은 말없이 자신의 항공권을 꺼내 건넸다. 제임스는 티켓을 받아들고 한참을 살펴보았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점을 찾아내려는 듯했다. 몇 초가 흐른 뒤 그는 마지못해 티켓을 돌려주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탑승하시죠. 이찬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티켓을 받아들고 걸음을 옮겼다. 그가 떠난 뒤 제임스는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 승무원 에밀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누구나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나 보지. 에밀리는 살짝 찡그리며 조용히 답했다. 우리는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지 않나요?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관심 없다는 듯 말했다. 과연 저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는지 두고 보자고.
비행기에 탑승한 이찬원은 자신의 좌석을 찾았다. 넓고 편안한 좌석, 완전히 젖힐 수 있는 침대형 시트, 대형 스크린 그리고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그는 짐을 선반에 올린 뒤 편안히 앉아 몸을 기대었다. 조나단 피어스도 뒤이어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했다. 이찬원을 발견한 그는 다시 한번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다. 흥미롭군. 요즘 퍼스트 클래스엔 젊은 친구들도 가벼운 차림으로 편하게 오나 보지. 이찬원은 여전히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탑승이 마무리되고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최고급 와인과 따뜻한 수건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찬원에게는 아무것도 건네지지 않았다. 그는 이 사실을 눈치챘지만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조나단 피어스는 이 광경을 보고 작게 웃으며 살에게 속삭였다. 아마 티켓 살 돈은 있었어도 이런 서비스를 누릴 줄은 몰랐나 보지.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조용히 이찬원에게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다. 드시겠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찬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임스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것이었다. 이찬원은 자신의 좌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런던의 하늘은 잿빛 구름이 몰려와 곧 폭우가 쏟아질 듯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클래스의 분위기는 날씨보다 더 차갑고 팽팽하게 느껴졌다.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도달하자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찬원 주변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고급 와인과 특별한 칵테일을 대접받았지만 그의 차례가 되자 수석 승무원인 제임스 카터는 힐끗 보기만 하고 무시해버렸다. 이찬원은 이러한 차별을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테니까. 옆자리의 조너선 피어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와인 한 모금을 마신 뒤 비꼬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비행은 익숙하지 않겠지? 이찬원은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피하지 않았다.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탑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조너선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자주 탄다고? 무슨 일 하는데? 이찬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너선 같은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어 할 뿐이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조너선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라 켄싱턴이 끼어들었다. 난 이 젊은이가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보면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사치스럽게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답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의 태연한 반응에 조너선과 사라는 더 불쾌해졌다. 그들은 언제나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익숙했지만 눈앞의 동양 청년은 그들의 심리전에 휘둘리지 않고 있었다. 한편 여전히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제임스 카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수년 동안 많은 VIP 승객을 상대해왔지만 2,000원은 그에게 다른 종류의 불쾌감을 주었다. 그가 기품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불쾌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때문일지도 몰랐다. 잠시 후 제임스는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시 다가왔다. 조너선과 사라는 유명 셰프가 준비한 특별한 메뉴를 받았다. 그리고 2,000원 차례가 되자 제임스는 똑바로 선차해 그를 내려다보며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1등석 메뉴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간단한 메뉴를 준비해드릴까요? 주변 승객들은 키키이며 웃었다.
이찬원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메뉴를 훑어본 뒤 조용히 한 가지 요리를 선택해 제임스에게 건넸다. 제임스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자리를 떴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여성 승무원 에밀리는 속으로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위치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찬원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제임스가 떠난 후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승무원의 태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찬원은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답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음식이 제공되었고 이찬원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한편 조너선과 사라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 그들의 말 속에는 이찬원을 겨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요즘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니. 참 흥미로운 세상이야. 계급이라는 게 희석되는 기분이 들어. 사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예전엔 이런 자리는 정말 이 세계에 속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조너선은 큰 소리로 웃으며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맞아. 하지만 그럴만도 하지? 누구나 잠깐이라도 사치스러운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 하니까. 이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조너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손님, 비즈니스 클래스가 단순히 돈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태도와 인품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조너선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젊은 아가씨, 재미있는 말을 하는군요. 하지만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주죠. 이 세상에서 오직 돈만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에밀리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찬원이 고개를 살짝 저었다.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에밀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화를 억눌렀다. 제임스가 다시 다가와 와인 한 잔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여전히 냉소가 묻어 있었다. 1등석 와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인에 익숙하실지 모르겠군요. 이찬원은 잔을 들어 올려 가볍게 흔들어 본 뒤 조용히 말했다. 맛이란 결국 사람들의 태도와 같죠. 어떤 것은 우아하고 어떤 것은 씁쓸합니다. 조노선과 사라는 순간 할 말을 잃었고 제임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비행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찬원은 알고 있었다. 이제 곧 그를 얕잡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는 여전히 화려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항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승무원들의 세심한 서비스를 만기치하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이 예외였다. 이찬원 그 역시 BP 승객이었지만 분명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이찬원은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노골적인 차별은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었다. 승무원장 제임스 카터는 이찬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다른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는 항상 정중한 미소와 함께 예의를 갖췄다. 그러나 이찬원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의 태도는 차갑고 냉담하며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은 물 한 잔을 주문하고 싶었다. 그는 비행기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 몸을 맑고 편안하게 유지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제임스가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물 한 잔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임스는 한동안 이찬원을 쳐다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고급 와인을 제공하는데 물이라니?
그는 객실 뒤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에는 작은 셀프 서비스 바가 있었다. 직접 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직접 물을 가지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불평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밭 쪽으로 걸어갔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에밀리는 이를 악물었다. 제임스는 종종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 승객들에게 불공정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너무 심했다. 이찬원이 물을 집어들자 그녀는 서둘러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직접 가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찬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이해와 인내 그리고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침착함이었다. 그가 자리로 돌아가자 사업가 조나단 피어스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거 재미있군. 그는 사라 켄싱턴에게 중얼거렸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직접 물을 가지러 가는 승객은 처음 본다니까? 사라는 입꼬리를 올리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게 말이에요.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이곳에 어울리는 건 아니니까요. 조나단은 이찬원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 어디서 왔나? 혹시 친구 중에 부자가 있어서 티켓을 선물 받았나? 이찬원은 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조나단의 눈빛에는 뻔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지만 이찬원은 화를 내는 대신 그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직접 산 티켓입니다. 조나단은 피식 웃었다. 오, 그래? 그렇다면 꽤 성공한 사업가인가 보군. 아니면 스타트업이라도 해서 돈을 좀 벌었나? 이찬원은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나단 같은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인생의 유일한 가치척도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조나단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참 겸손하기도 하지?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직업을 숨기지 않는데. 사라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아마도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이렇게 한 번쯤 퍼스트 클래스를 즐기는 걸지도 모르죠. 이찬원은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때 기내식이 서빙되었다. 승객들은 최고급 요리를 받았다. 와규 스테이크부터 고급 해산물까지 모든 요리가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찬원에게 음식을 건넨 제임스의 태도는 달랐다. 그는 접시를 툭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에게는 친절하게 소스를 더할지 물어보거나 원하는 메뉴를 바꿔주었지만 이찬원에게는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에밀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제임스가 돌아서자 그녀는 재빨리 이찬원에게 다가갔다. 혹시 메뉴를 바꾸고 싶으세요?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찬원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깨뜨린 사람이 있었다. 뒤쪽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승무원님, 모든 승객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임스가 돌아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남성은 이찬원을 가리켰다. 저분이 다른 승객들과 똑같이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군요. 이유가 뭡니까?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다른 몇몇은 이찬원을 더욱 유심히 바라보았다. 제임스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어깨를 으쓱였다. 전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조나단 피어스가 황급히 끼어들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괜한 논란은 만들지 맙시다. 젊은 친구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말이야. 이찬원은 중년 남성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의 차분한 태도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기 승무원들은 고객 서비스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군요. 제임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속으로 불안감이 엄습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는 이찬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남자. 그런데 어딘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 이제 곧 제임스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될 것이었다.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찬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임스 카터와 일부 상류층 승객들의 무시와 차별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비행을 즐기며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듯 했다. 조나단 피어스는 와인을 한 잔 더 마신 후 기분이 한층 들뜬 듯 했다. 그는 몸을 살아 켄싱턴 쪽으로 기울이며 이찬원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서 저렇게 조용한 사람은 처음 본다네. 저 친구는 이곳에 녹아들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분명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사라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맞아요. 아마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죠. 아니면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웃을지 알고 있어서일지도. 조나단은 피식 웃고 나서 이찬원을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젊은 친구 아직도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군. 혹시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 이찬원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혀 불쾌하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조나단은 눈썹을 치켰더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축구 선수라고? 그럼 아마도 어떤 아마추어 리그에서 뛰고 있겠지? 영국의 하브리그에서도 제법 괜찮은 돈을 주는 곳이 있긴 하지. 이찬원은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일 뿐이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그리고 굳이 자신의 정체를 설명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사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며 미소를 지었다. 축구를 직업으로 삼았다니 흥미롭네요. 하지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찬원은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무심한 태도는 오히려 조나단과 사라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제임스 카터는 멀리서 이 대화를 지켜보면서 경멸 어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다가와서 비꼬듯 말했다. 축구 선수라고. 어느 팀에서 뛰고 있는데? 혹시 내가 본 적이 있는 선수인가? 이찬원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럴 수도 있죠. 제임스는 팔짱을 끼며 도전적인 태도로 물었다. 팀 이름이 뭐죠? 이찬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제임스를 올려다보며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갑자기 객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혹시 이찬원 선수 아닌가요?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쏠렸다. 말한 사람은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었으며 그는 심플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가득 차 있었다. 이찬원은 그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객실의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었다. 조나단 피어스와 사라 켄싱턴은 충격에 휩싸였고 제임스 카터는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한국인 남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신이 나서 말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손 선수의 엄청난 팬입니다. 독일에서 뛰던 시절부터 계속 응원하고 있어요.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이찬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들이 사진을 찍는 동안 주변의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해보았고 불과 몇 초 만에 객실 전체가 떠들썩해졌다. 세상에, 이 사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 아니야? 토트넘의 슈퍼스타 이찬원이잖아. 이 사람 몸값이 1억 파운드가 넘는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못 알아봤다니 말도 안 돼. 조나단 피어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이찬원을 바라보다가 사라를 보았지만 그녀 역시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을 조롱하고 있었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당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임스 카터였다. 그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찬원을 차별하며 무시했지만 이제는 승객들이 그를 존경과 경애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중년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이었으며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로 직접 걸어왔다. 손 선수, 저의 항공편을 이용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기장은 이찬원과 정중하게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당신의 경기를 항상 챙겨봅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다니 믿기지 않네요. 이찬원은 친절한 미소로 화답하며 악수를 나누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임스 카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찬원이 얼마나 중요한 승객인지도 모르고 무례하게 굴었던 자신을 자각하며 얼굴이 붉어졌다.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변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찬원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승객들은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라 켄싱턴은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를 짓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지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조나단 피어스 역시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만회할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이찬원은 단 한순간도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유지하며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객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찬원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가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의 재산이나 명성이 아니라 그의 품격과 인내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찬원의 정체가 밝혀진 후 비즈니스 클래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그를 비웃고 경멸하던 사람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얼굴에 수치심이 서렸다. 조나단 피어스는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았고 사라 켄싱턴도 이전처럼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이찬원을 깔보았던 제임스 카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해졌다. 이찬원은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마치 자신을 향한 조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는 누구에게도 사과를 바라지 않았고 이를 더 크게 만들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야말로 그를 깔보았던 이들에게 가장 큰 벌이었다. 그들은 이찬원이 충분히 말할 수 있었고 그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 식사가 제공될 때까지 기내의 어색한 침묵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제임스가 더 이상 건성으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음식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접시를 내려놓으며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했다. 이전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손님 식사입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이전과 전혀 달랐고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찬원은 잠시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식사를 계속했다. 그 반응은 오히려 제임스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만약 이찬원이 화를 내거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제임스로 하여금 그가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음을 깨닫게 했다. 다른 승객들이 서로 귀속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이찬원과 거리를 두었던 몇몇 승객들은 이제 그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 젊은 사업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손 선수님, 정말 팬입니다. 지난달 토트넘 경기에서 멋진 골을 넣으셨죠. 이찬원은 예에 바르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축구 팬이신가 보네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프리미어리그를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조나단 피어스와 사라 켄싱턴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식사에 집중하는 척하며 자신들이 한 잘못된 판단과 마주하지 않으려 했다. 제임스 카터는 근처에서 이찬원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번 사건이 항공사에 보고된다면 자신의 경력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를 잠식해오는 죄책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오늘은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전혀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하며 몇몇 승객들의 질문에 정중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조나단 피어스 가장 큰 목소리로 이찬원을 비웃던 그는 지금 가장 난처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손에 들린 와인잔을 빙빙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쉽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타입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찬원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했다고 생각했던 사라 켄싱턴 역시 더 이상 저녁 식사를 즐길 기분이 아니었다. 잠시 후 제임스 카터는 용기를 내어 다시 이찬원에게 다가갔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반드시 무언가를 말해야만 했다. 손님. 제임스는 다소 머뭇거리며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행동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몇 초간 침묵이 이어졌고 마치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듯했다. 마침내 이찬원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가요?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질문이었다. 제임스는 그 질문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단순히 이찬원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 한 사람을 부당하게 대했던 것을 사과하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외모만 보고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찬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억해 주세요. 제임스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찬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식사에 집중했고 제임스는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났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덜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비즈니스 클래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조금 전까지 비웃음을 짓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모두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찬원을 잘못 판단했다. 그의 겉모습이 단순하다고 해서 그를 가난하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돈과 지위가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 무지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비행기는 여전히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지만 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일어난 일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찬원은 자신의 겸손함과 품격으로 그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제임스 카터의 사과가 퍼스트 클래스 객실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울려 퍼지자 비행기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이찬원은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고 어떠한 우월감이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태도가 오히려 그를 비웃던 사람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어쩌면 이찬원의 자신감과 품격이 조너선 피어스와 사라 켄싱턴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도덕적으로 자신들보다 우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상했다. 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조너선은 화가 난 듯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넌 정말 아무렇지도 않나 보군. 그가 턱짓을 하며 이찬원을 향해 도발적인 어조로 말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도 잘 알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거야? 너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해져도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사라는 조너선의 말에 동조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뚜렷한 거만함이 담겨 있었다. 맞아요. 축구 선수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결국 사람들 앞에서 공을 차며 즐거움을 주는 게 전부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운영하죠. 주변에 있던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다. 방금 전까지 이찬원에게 사과했던 제임스 카터조차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찬원은 조너선과 사라를 한동안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번엔 그 안에 이전보다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돈이 곧 권력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찬원이 나지막이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조너선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기, 열정. 그런 건 순진한 생각일 뿐이야. 이찬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포크를 내려놓으며 팔짱을 꼈다. 그런 다음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 내일 제가 축구계를 떠난다면 세상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조너선은 어깨를 으쓱하며 코웃음을 쳤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지? 널 대신할 선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찬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요? 만약 내일 당신이 모든 재산을 잃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당신 곁에 남을까요? 그 질문에 조너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찬원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내 경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친구, 동료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존경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단순한 축구 그 이상이니까요. 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난한 환경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은요? 당신이 가진 걸 모두 잃었을 때 당신을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경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객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이찬원의 말에는 어떠한 과장도 분노도 없었다. 단순한 진실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조너선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사라는 조너선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감싸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내가 아무리 뛰어난 축구 선수라도 결국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변하지 않아. 이찬원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돈으로는 진정한 존경을 살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주변 승객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이제 모두가 이찬원과 조너선, 사라의 차이를 확연히 깨닫고 있었다. 조너선은 굳은 표정으로 와인잔을 쥐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퍼스트 클래스 객실 한쪽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 중인 듯했고 눈에는 존경심과 설렘이 가득 차 있었다. 손 선수님,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찬원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이 건넨 노트를 받아 정성스럽게 사인을 했다. 축구 좋아하니? 소년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손 선수님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찬원은 소년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렸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겸손함을 잊지 마렴. 그러면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부모님에게 뛰어갔다. 그의 부모님은 이찬원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이찬원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차마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이찬원이 받는 존경과 감동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제임스 카터도 조용히 이 모든 걸 지켜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오랫동안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며 수많은 부유층과 권력자들을 봐왔다. 하지만 단순한 태도와 말 몇 마디로 비행기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 사람은 이찬원이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제임스는 자신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찬원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행을 즐겼다. 하지만 그 비행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돈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살 수 있지만 존경까지 살 수는 없다. 그리고 그날 이찬원은 자신의 겸손함과 품격으로 그 사실을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다. 퍼스트 클래스 객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처럼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방금 일어난 일들 이후로 비웃음 어린 시선들은 사라졌고
대신 어색함과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조너선 피어스, 사라 켄싱턴 그리고 몇몇 다른 승객들은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고 침묵한 채 이찬원의 눈을 피했다. 그들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당혹스러움과 자신감의 상실이 드러났다. 한때 이 비행기의 거만한 수석 승무원이었던 제임스 카터 역시 자신의 생각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찬원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고 방금 전의 실수를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이전에 어렵게 내뱉은 사과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분 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기장의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기내 승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승객 여러분, 조종석에서 인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항공기는 고도만 미터에서 순항 중이며 모든 항공 운항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편안한 비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평범한 기내 방송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방금까지 팽팽하던 분위기가 한층 더 가라앉고 기내 전체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퍼스트 클래스 객실의 문이 열리며 기장이 직접 객실로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으며 엄격하면서도 친절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기장은 천천히 객실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시선이 이찬원에게 멈췄다. 그는 이찬원을 향해 걸어오며 미소를 지었다. 혹시 이찬원 선수 맞습니까? 기장은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이찬원은 약간 놀란 듯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기장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 비행기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토트넘의 열렬한 팬이고 오랫동안 당신을 응원해 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객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까지 이찬원을 깎아내리던 사람들도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죽였다. 비행기의 최고 책임자인 기장이 직접 나와 이찬원을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유지하며 기장과 악수를 나눴다. 감사합니다. 저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승객들을 향해 말했다. 이 객실에 축구팬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찬원 선수는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제가 본 가장 겸손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 말은 이찬원을 비웃었던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일격이었다. 조너선 피어스는 굳어버렸고 사라 켄싱턴은 고개를 떨궜으며 제임스 카터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기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오랫동안 이찬원 선수의 경기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낀 것은 그는 경기장에서든 경기장 밖에서든 한결같이 남을 존중하고 진심을 다하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품격이 아닙니다. 조너선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이 철저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장은 다시 이찬원을 바라보며 정중히 말했다. 다시 한번 당신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저희 비행기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찬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행을 편안히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기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조종석으로 돌아갔다. 퍼스트 클래스 객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제는 경멸이 아니라 존경이 가득한 침묵이었다. 제임스 카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태도로 이찬원을 대했는지 다시금 떠올렸다. 조롱, 무시, 차별적인 시선. 그러나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기장이 이찬원에게 보여준 존경은 그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 순간 이찬원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제임스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제임스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이찬원에게 부당하게 대했지만 이찬원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찬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로 승객을 제대로 대했다고 생각합니까? 제임스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찬원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기내 서비스를 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존중하며 대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제임스는 힘겹게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찬원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다.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는 여전히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 정적은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사라 켄싱턴이 조너선을 향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조너선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그 반대편에서 젊은 승무원 에밀리는 이찬원을 바라보며 진정한 존경을 느꼈다. 그녀는 많은 부유한 승객들을 봐왔지만 단순한 겸손과 품격만으로 기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비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준 사람은 억만장자 사업가도 권력을 가진 정치인도 아니었다. 단지 축구를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퍼스트 클래스 객실의 분위기는 기장이 떠난 후에도 무거운 침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기내 승객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다. 이찬원을 업신여기던 사람들, 비웃고 우월감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 제임스 카터는 비행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찬원을 깎아내리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온몸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 비행 내내 이찬원에게 보였던 차가운 태도, 차별적인 행동, 기본적인 요청마저 무시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 제임스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찬원이 그저 평범해 보였을 뿐이고 퍼스트 클래스에서 최고급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가 무시했던 사람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제임스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용기를 내어 이찬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과거의 행동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다. 그가 가까이 오자 이찬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이런 일이 결국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제임스는 긴장한 듯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오만함이나 가식도 없는 목소리였다. 손 선수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애썼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이 서비스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저는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찬원은 몇 초간 침묵을 지킨 후 조용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무엇을 사과하는 거죠? 그 단순한 질문이 제임스를 벙찌게 만들었다. 그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이찬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태도 자체에 대해 반성해야 했다. 돈과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여겨왔던 자신의 사고방식에 대해. 제임스는 고개를 숙이며 지금껏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겉모습만 보고 당신을 판단한 것. 그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찬원은 한참 동안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이. 그리고 몇 초 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당신의 사과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 일을 앞으로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는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임스는 자신이 단순히 서비스 태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더 큰 교훈을 얻었다고 느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조노선 피어스와 사라 켄싱턴은 침묵을 지켰다. 이전의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얼굴에는 씁쓸한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먼저 입을 뗀 것은 사라였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묻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노선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잘못.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잘못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운 표현이군. 아마도 우리는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은 것 같아. 사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 선수 말이 맞아요.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존중은 살 수 없죠. 조노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찬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비아냥도 오만함도 없는 진지한 목소리였다. 손 선수, 나는 사과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해야 할 것 같군요. 이찬원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조노선은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잘못 판단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르죠. 당신이 내 용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내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찬원은 그의 말을 차분히 들은 후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조노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라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하여 이찬원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의 명성이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비난이나 분노가 아닌 겸손과 품격을 통해 전달된 교훈이었다. 한편 멀리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승무원 에밀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승객들이 이찬원을 대하는 태도에 내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찬원이 단순한 태도로 이 모든 분위기를 바꿀 줄은 몰랐다. 그녀의 시선이 이찬원과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다. 이 비행에서 그녀는 단순히 유명한 축구 선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이제 퍼스트 클래스 객실은 더 이상 오만과 차별이 가득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깨달았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찬원은 자신의 겸손함과 품격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었다. 조너선 피어스와 사라 켄싱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 퍼스트 클래스 객실의 분위기는 점점 평온해졌다. 이찬원을 경멸하던 사람들은 이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더 이상 비웃는 시선이나 조롱 섞인 속삭임은 없었고 대신 조용한 성찰과 그를 과소평가했던 것에 대한 은근한 존경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의 한 구석에서 젊은 여성 승객이 조용히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기자도 아니었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단순히 우연히 이 비행기에 탑승한 이찬원의 팬이었다. 그녀는 이찬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이에 대응하는 방식, 화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품격만으로 상대가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모습을 보며 이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행기가 계속해서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영상을 편집한 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녀는 간단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덧붙였다. 겸손과 자존심에 대한 교훈. 이찬원은 퍼스트 클래스 전체에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될 것이었다. 지상에서는 이찬원의 팬들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자마자 그가 비행기에서 받은 대우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찬원 같은 선수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믿을 수 없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데 단지 평범한 옷차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했다고. 정말 수치스럽다.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자들이 얻어야 할 값진 교훈이다. 하룻밤 사이에 이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소셜미디어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주요 언론사들도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기사 제목들은 하나같이 강렬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차별받은 이찬원. 하지만 그의 대응에 전 세계가 감탄하다. 이찬원과 존중에 대한 값진 교훈. 이 사건은 단순히 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데 그치지 않았다. 항공사를 향한 거센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오랜 고객들은 해당 항공사의 서비스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다. 일부 고객들은 이 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더 이상 이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항공사의 최고 경영진들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고위 임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평소에는 고급 회의실에서 안락하게 앉아있던 그들이 이제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찬원은 이 일이 이렇게 커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때때로 유일하게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었던 승무원 에밀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에밀리는 이찬원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이찬원은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 당신이 대신 나서서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정말로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도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한편 제임스 카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이찬원에게 조용히 잘못을 지적받은 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합리화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항공사 경영진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비행이 끝난 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몇 시간 후 비행기는 한국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공항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찬원은 예상치 못한 환영 인파에 놀랐지만 언제나처럼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찬원 선수, 방금 탑승했던 비행기에서의 사건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찬원은 약간 미간을 찌푸리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탔을 뿐이에요. 기자는 다시 물었다. 비행기에서 일부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차별을 받았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찬원은 잠시 침묵한 후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변하고 싶어 하느냐는 거죠. 이 대답은 또 한 번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보복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태도로 상황을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자신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한편 항공사 본사에서는 여전히 긴박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찬원 선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해당 항공편에서 발생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내부 정보가 유출되면서 승무원 제임스 카터가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항공사는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반면 처음부터 이찬원을 존중했던 승무원 에밀리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높이 평가되었다. 그리고 조너선 피어스와 사라 켄싱턴 같은 승객들은 자신들이 간과했던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 돈으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찬원은 지위나 돈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었을 뿐이다. 항공사가 공식 발표를 내고 제임스 카터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에도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있던 이찬원과 관련된 영상은 계속해서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백만 건이 조회수와 수십만 개의 댓글을 기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축구 선수가 차별을 많은 기사들은 이찬원의 침착한 태도, 겸손함, 그리고 너그러움을 칭찬하며 그가 분노하거나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억울함을 풀려 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묵직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했다고 강조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배운 이찬원의 인격 수업그는 단순히 훌륭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부유하지만 편협한 이들을 무색하게 만든 이찬원의 겸손함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또한 사회학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항공기 내 차별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가 여전히 외모와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찬원은 어떠한 추가적인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후 한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가 실수했다고 해서 미움받거나 상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배우고 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다. 비난도 분노도 없이 오직 관용과 인간이 서로를 대해야 할 방식에 대한 메시지만이 남았다. 그날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 특히 조너선 피어스, 조나턴 피어스, 사라 켄싱턴, 세라 켄싱턴, 그리고 제임스 카텔. 제임스 카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번 사건의 여파를 겪게 되었다. 조너선 피어스는 돈이 자신을 모든 것 위에 있게 해준다고 믿었지만 이번 사건 이후 그는 자신이 속한 사업과 커뮤니티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몇몇 동료들은 실망을 표했고 일부는 그의 차별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인해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사라 켄싱턴 역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영상이 퍼진 후 그녀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일부 상류층 친구들은 미디어에 자신들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제임스 카터였다. 그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을 관리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기한 직무 정지를 당했다. 항공사는 그를 계속 고용할 수 없었고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오만함과 편협함을 마주해야 했다는 사실이었다. 정직 처분을 받은 후 며칠 동안 제임스는 자신의 행동을 곱씹었다. 이찬원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그를 경멸하듯 바라봤던 순간 당신이 정말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맞나요? 라고 비꼬듯 말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행동이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되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결과로만 끝난 것은 아니었다. 비행기에서 처음부터 이찬원을 공정하게 대했던 유일한 승무원 에밀리는 항공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승진의 기회를 얻었고 고객을 존중하며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의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까지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훌륭한 축구선수를 넘어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한 인간으로서의 이찬원을 사랑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교훈을 남겼다. 돈이 많다고 해서 타인을 깔볼 수 없다는 것,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단순한 옷차림 속에도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찬원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외치지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본연의 모습을 지켰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퍼스트 클래스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몇 주 후 논란이 서서히 가라앉았고 이찬원은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는 경기에 나서고 골을 넣으며 축구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날 비행기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이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이 단순히 돈과 지위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선의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때때로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한 사람이 거대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찬원이 바로 그 증거였다. 이찬원과 그가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에서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차별이나 사회적 편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겸손, 존중, 그리고 인간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외모와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는 대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반영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이 이야기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왜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가? 이찬원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그는 고급 정장을 입지도 않았고 명품 시계를 차지도 않았으며 경호원이나 보좌진과 함께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순히 편안한 옷차림을 한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무시당했다. 퍼스트 클래스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수석 승무원 제임스 카터조차도 그가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타인의 가치를 그들의 소유물과 외형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예시다. 이 이야기는 또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존중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조너선 피어스와 사라 켄싱턴은 자신들이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상류층 인물이었다. 그들은 퍼스트 클래스가 오직 자격 있는 사람들, 즉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진정한 존중은 은행 계좌의 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찬원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보인 태도는 침착함과 인격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만약 이찬원이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았고 결국 그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존중을 요구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태도는 조너선, 사라 그리고 제임스 같은 거만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일은 우리가 때때로 침착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누구나 실수를 저질러도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조너선 피어스, 사라 켄싱턴 그리고 특히 제임스 카터는 모두 처음에는 이찬원을 얕잡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다. 이는 우리에게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찬원이 겪은 사건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았거나 고급차를 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이 과소평가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을 외적인 요소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누구나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한다. 또한 이 이야기는 선한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이찬원은 차별을 겪었지만 그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유일하게 그를 공정하게 대했던 승무원 에밀리조차도 이찬원의 태도에서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이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과 겸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이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또한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조너선 피어스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이찬원을 무시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바로 타인의 존중이다. 제임스 카터는 퍼스트 클래스에서